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이 읽으면 좋을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이라는 책이고요. 이주영 작가님이 썼습니다. 목차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문제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부, 2부는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 3부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일부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6학년 승희.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지만 친구들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댄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족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승희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오빠는 놀리는 친구에게 지지 말고 세게 때리라고 하고, 어머니는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듣기 싫은 말들을 하고,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집안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은 좋으나 승인의 가족은 정도가 과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상담자인 내가 아이의 왕따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었다. 처음 상담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했다. 친구들 일에 참견을 하거나 고자질을 잘하며 일이 발생하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다는 반응이었다. 친구들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좀 억울해요. 제가 모든 일에 참견하지는 않거든요. 조금은 한다는 말이니? 네,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요. 그러게, 친구들과 놀고 싶구나. 언제부터 아이들이 너랑 잘 안 놀아줬니?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랑 안 놀아줬어요. 힘들었겠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어서 혼자 놀면 외롭고 심심하잖아. 학교에 와도 재미가 없고. 네, 심심하고 그래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놀기 위해 승희가 한 행동은 정작 아이들에게는 간섭으로 비춰졌고, 간섭이 싫은 아이들이 승희를 밀쳐내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자신을 놀려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다툴 때도 많다고 했다. 친구들이 어떻게 놀리니? 청소하고 있으면 빗자루질 좀 잘해. 깨끗이 닦아.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나를 놀려요. 어떻게? 웃으면서 쳐다봐요. 그렇구나.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건 너희 반 아이들이 널 놀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걸 구경하러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싸우면 무슨 일이 있나? 이러면서 모여들잖아. 아니에요. 절 놀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계속 놀리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께 일러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니? 선생님이 혼내세요. 그러면 어떠니? 시원하고 고소해요. 승희는 이렇게 담임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친구 관계는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께 고자질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친구들이 말한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되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의사 표현 방법을 함께 연습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입장을 말하라고 했다. 넌 정말 나빠. 선생님께 이를 거야를. 난 너 때문에 힘들어. 놀리지 마. 선생님께 이르고 싶어. 로 고치는 연습을 했다. 한 친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 그 아이가 놀리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감정을 해소할 기회를 주었더니 그 아이 이름까지 입에 올리며 10분가량 놀리지 말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어머니를 만났다. 친구들이 놀릴 때 오빠가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하라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줄은 몰랐단다. 어머니에게도 계속 잔소리하는데
친구들에게도 이어진다고 걱정이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들어주며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가 괴롭힌 사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묻고 스스로 대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희가 집에서도 제게 잔소리를 많이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잔소리를 친구들한테도 하니까 친구들이 힘들어하나 봐요. 싫어하기도 하고. 승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반항심도 높아지는 6학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도 힘들고 미칠 지경인데 친구에게 잔소리를 듣다니, 게다가 승희는 어머니도 힘겨워할 만큼의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은가. 학급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 아이들과 집단 상담을 했다. 승희의 어떤 점이 너희를 힘들게 하니?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께 고자질을 해요. 1학년 같아요. 계속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넌 이것이 나쁘네, 잘했네, 귀찮게 해요. 안 좋은 점에 대해 말해본 적은 있니? 말해도 안 고쳐요. 듣지도 않아요. 집단 상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이 승희를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승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승희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표현했다. 승희는 친구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힘든 상황인데도 잘 견디는 것을 보면 내면이 강한 아이였다. 서로 불만과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논했다. 어떤 아이는 참기 힘들 때도 있지만 노력하겠다고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주 이후로 승희가 조금 바뀌었다는 아이도 있었다. 승희도 개인 상담을 통해 친구들에게 당한 억울한 마음을 풀고 자기 행동을 되새겨보았다. 아이의 단점을 고치고 가족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한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이 함께 애쓴 덕분에 승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상담 포인트.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아이에게 다그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먼저 그 아이에게 잘못도 없는데 많이 억울하겠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니? 라고 물은 뒤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묻는다. 다시 생각해도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니? 이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장을 바꾼 역할극을 해보면 좋다. 역할극이 끝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자칫 교사가 감정이 상해 아이와 싸우면 선생님은 자신만 야단치고 미워한다는 오해까지 받게 된다. 왕따 문제에서 교사들이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있다. 괴롭히는 아이들과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 편을 드는 경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 아이의 특성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고쳐주어야 한다. 특히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고자질을 통해 자신의 분노나 미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때 교사가 아이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아이들을 야단치면 피해 아이의 의존력이 강해져 문제를 지속시키게 된다.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 때문에 교사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그 아이와 담임 교사가 함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보통 왕따 문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의 특성, 성격, 외모, 말과 행동 등의 개인적 특성, 특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감이 없거나 친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핀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등 가정 환경적인 특성,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 아이들의 특성, 가해 인원 한 명인가 소그룹인가 아니면 학급 전체인가, 친구를 싫어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맞지 않은가, 친구를 괴롭히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 수용력이 약한 아이들의 특성, 갈등 해결에 취약한 아이들,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 왕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나 시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사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교사는 이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가, 교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돌림을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는가.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해결 단계로 접어든다. 1.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과 당하는 아이들 각각 상담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듣는다. 이때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좋다. 왕따를 하는 아이든 당하는 아이든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2. 서로의 입장이나 환경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상담한다. 양쪽에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주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게 한다.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보태거나 반발하지 못하도록 한다. 모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느낀 점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3.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다. 이때 피해자 참가 여부는 피해자 의견에 따른다.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반 아이들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말하고 피해자 역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끈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게 하고 고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것을 위해 학급 아이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난 이걸 바꾸고 싶은데 힘들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누구나 단점을 알고 있지만 고치기는 어려운 법이다. 4. 피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담할 때에는 일어난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간혹 부모의 피해의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따돌림은 피해자의 열등감으로 연결되어 이후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따돌림이 가정 환경이나 부모 요인으로 발생했을 경우 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 역시 자신과 맞지 않는 친구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밀쳐냄으로써 자신의 성장이나 이해력, 수용력에 해를 입게 된다.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해자 역시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학교에서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과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현재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아이가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할 때 교사는 아이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아이에게 이유를 묻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와 상담하면서 고민스러운 점은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느냐이다. 교사에게 자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를 더 심하게 때리는 부모도 있다. 감정을 폭발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감정을 폭발하는 본인의 정신 건강만 놓고 본다면 분노와 미움, 상처를 마음에 담아둔 채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사는 것보다 나은 측면도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타인을 향해 드러난 공격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부로 숨어든 분노와 우울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물론 분노를 폭발하여 친구들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에게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불편한 마음을 건강하고 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한다. 덧붙여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친구들과 함께 소리 지르기, 신문지 찍기, 낙서하여 종이 찍기, 함께 욕하기,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 그림으로 표현하기, 드럼치기, 복싱, 달리기, 등산과 같은 운동하기 등이 있다. 분노 에너지는 강해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매일 1분 정도 꾸준히 하면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지며 분노가 줄어든다. 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은 상담 교사가 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소개해드린 왕따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서 공격적인 아이들의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아이들이지만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많은 배움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아이와 함께 풀어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